안녕하세요. 예매 창업자 제나리입니다. 제가 에스크 제나라는 채널을 한 2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 자산 관리 플랫폼 에임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한 6년, 7년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어, 그런데 그 전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미국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했었고요. 기업을 탐방하면서 좋은 투자처를 찾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물리학, 수학, 과학,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영역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금융투자 전문가 주변에 보시면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금융투자 상품 어떤 것, 수익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금융 이야기, 어, 남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 되게 재밌게 듣고 보면 나의 실제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ETF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 워렌 버핏도 가족에게 투자할 때는 다른 것 하지 말고 ETF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도대체 ETF가 뭐야?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도 많이 요즘 보고 계실 텐데, ETF라는 것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예요. 영어니까 아무래도 약어죠. 익스체인지는 뭐고 트레이디드는 뭐고 펀드는 뭐야 하셨을 때 펀드는 아실 거란 말이죠. 펀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어떤 투자처를 찾아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펀드에 같이 가입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하면 좋은 점이 돈이 커지니까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가진 돈의 크기가 크지 않은 사람도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지금은 너무 다양해 보이지만 1920년대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그 전에는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의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투자 기법이었고 위험이라는 걸 생각하고 분산하는 개념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자, 이게 금융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혁신입니다. 내 자산의 크기가 작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돈을 모아서 굉장히 위험은 적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다양한 투자처에. 그래서 이게 최초의 펀드는 미국에서 1920년대에 보스톤에서 먼저 런칭이 됐어요. 그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데 주식 채권 또 다음에 다뤄드릴게요. 근데 왜 보스톤이냐? 그것도 재밌단 말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한 5년 정도 대학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했었는데 보스턴은 말 그대로 미국의 정신이 서린 곳이에요.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뉴 잉글랜드라고 명명 지었던 지역, 뉴욕보다 북동부거든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미국 최초의 퍼블릭 공원이 생기고, 미국 최초의 사립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생기고,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그리고 올드 머니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성북동, 평창동 올드머니, 그리고 우리 강남에는 뉴머니가 있잖아요. 자, 미국의 올드머니는 보스톤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톤에서 출발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굉장히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펀드를 매니지하는 회사들이 보스톤에 아직도 그 적을 두고 있고요. 헤드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여보셨을 만한 회사가 있는데 혹시 SSGA? 아마 ETF라는 걸 경험하시면서 브랜드를 보시면 SSGA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보스톤에 있는 어떤 길이 있거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글로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만 생각하다가 해외 투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왜냐? 이게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국내 투자 우리만 했던 것처럼 미국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고. 근데 미국 내에서만 투자하다가 해외로 좀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또 분산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또 새로운 성장률이 높은 새로운 시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알잖아요. 신흥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더라. 신흥시장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이 봤던 해외 시장은 유럽이었어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해외 제일 먼저 나갈 때 아시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권이 비슷한 곳으로 먼저 나가는 이런 펀드들의 개념이 지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다가 1970년대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험이라는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냐? 이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여러 가지 그 학계 연구들, 학계와 산업계가 동일하게 연구했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아까 우리 알았어요. 펀드에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낮아져. 근데 그걸 숫자로 어떻게 증명하지? 이걸 열심히 증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빌 샤프라는 분하고 해리 말코비츠라는 두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자산을 담으면 수익은 안 줄면서 위험은 줄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분산 효과가 어떻게 숫자적으로 증명되는지를 되게 명료하게 증명해 내셨어요. 자,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상업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덱스 펀드라는 게 생깁니다. 인덱스 펀드는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좋은 주식,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주식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다 모여봐. 상장한 기업의 주식들 다 모아놓자. 그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게 지수거든요. 근데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미니 버전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주식들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 돈이 적더라도 조그만 펀드로 지수랑 똑같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좋은 주식을 찾으러 좋은 기업을 탐방하러 다니던 대신에 지수들을 보면서 그대로 복제해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덕분에 기업을 탐방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그냥 구성을 따라가는 거니까 펀드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펀드가 수익률이 꽤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매니저들이 막 찾아다니던 펀드 대비 인덱스 펀드가 꽤 수익도 좋으면서 수수료가 낮으니 인덱스 펀드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알린 회사가 최초는 웰스파고 은행이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회사는 뱅가드라는 존 보글이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도 되게 멋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펀드에 투자를 하면 뱅가드가 만든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뱅가드라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개념으로 회사를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닌 굉장히 재밌는 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운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수수료는 낮고 수익이 꽤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금융혁신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펀드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펀드라는 게 위험분산을 했었고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비용을 줄였는데 자, 다음 뭐가 문제냐면 주식은 마음껏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할 수가 있는데 펀드는 하루에 한 번밖에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가입할게요. 해지할게요. 그리고 은행에서 정산해서 펀드의 가격을 하루 딱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격에 내가 해지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불편한데? 펀드의 모든 장점을 살리면서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모든 장점을 살리면서 주식처럼 마음껏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지수펀드까지 우리 인덱스 지수펀드까지 왔잖아요. 지수펀드 자체를 상장하자. 그래서 상장 지수펀드라는 게 생깁니다. 익스체인지가 증시, 시장이고요. 트레이디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 그래서 ETF라는 게 처음에는 큰 범주의 펀드에서 시작해서 인덱스 펀드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수 펀드가 생겼고 지수 펀드를 다시 상장을 시켜서 ETF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최초의 ETF는 1990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만든 펀드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금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ETF는 굉장히 시장이 커졌고
원래는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가졌던 효용이 요즘엔 또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만나는 ETF들은 액티브 ETF라는 펀드들도 생겼어요. 원래 ETF 하면 공격적으로 뭔가 기업을 발굴하는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 펀드의 그 태생을 따라서 좀 더 패시브하다, 지수대로 따라간다 라는 특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ETF 장점이 많다 보니까 ETF라는 그릇은 생기되 그 모양새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펀드 매니저의 능력을 다시 펼치는 방식으로 ETF가 좀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액티브 ETF라는 게 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ETF, 자, ETF 펀드에서 시작해서 인덱스 펀드에서 ETF까지 왔는데 다시 결국 태동했던 인덱스의 장점이었던 패시브 투자 말고 액티브 투자까지 특성을 넣은 액티브 ETF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들이 금융투자 세계에서의 혁신들이고 이 뒤에는 기라성 같은 멋진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카데미아 그리고 산업 내에서 운용을 하는 사람들, 고객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들의 굉장히 깊은 고민들이 담긴 혁신이고요. 이 혁신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대, 7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는 삼성자산운용이 ETF라는 개념을 처음 가져왔었고 미래에셋이 펀드라는 개념을 굉장히 안착시켰었고 이런 혁신들을 해내는 금융회사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 혁신은 또 누가 해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